네, 안녕하세요. 주제 발표 2의 앞부분 발표를 맡게 된 손서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립극단 어린이 청소년 연구소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이러한 제목의 연구를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 자리에서 아직은 진행 중인 이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이유는 100년이라는 한국 어린이 청소년극의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온 데까지만이지만 공유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 어떤 질문과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연구에 또 참고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역사 얘기가 이제 앞부분에 나올 거라서 무슨 교과서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지만 좀 눈여겨봐 주시고 또 저희가 제기하는 어떤 쟁점이라든가 질문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앞부분인 1920년대에서 70년대까지의 어린이 청소년극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연구의 이제 목표라든가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이와 같고요. 1920년대에서 70년대를 한 파트, 그다음에 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연구를 그 다음 파트로 나눈 데에는 뭐 단순히 이제 50년 단위, 60년 단위로 이렇게 뚝 허리를 자른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전후로 해서 연구의 양상이라든가 연구자들이 어떠한 전공 분야에 기반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 그리고 연구의 대상이 되는 그 문헌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재료의 성격, 자료의 성격 이런 것들도 다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현장이라든가 1차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처음부터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100년의 어린이 청소년극 역사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어떠한 견해를 내놓고 있고 무엇을 발견했는지 연구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주요 흐름을 발견해내고, 그리고 어떠한 쟁점들을 저희가 도출해낼 수 있는지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까지는 국문학 연구자들이 예컨대 이제 주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방금 이제 발표하셨던 손증상 선생님께서도 국문학 연구자이시고, 그리고 이제 80년대 이후부터는 공연 관련자라든가 공연 쪽의 연구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연극학 쪽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약간 포커스도 좀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좀 문제의식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0년대부터 70년대까지의 아동극을 다룬 주요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어린이 청소년극 주요 쟁점과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년 단위로 이 시기를 끊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20년대부터 30년대까지는 손증상 선생님께서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건너뛰고 40년대부터 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대 말이나 이제 40년대 초는 일제가 전쟁을 수행하면서 민족 말살 통치를 했던 시기입니다. 한국 신민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편 중에 하나로 아동극이 동원되었던 그런 시기이고요. 이 시기에 그래서 친일 연극, 어용의 내용을 담은 그런 아동극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45년 독립 이후에는 혼란한 시기였을 거잖아요. 독립의 뭐 기쁨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런데 그런 혼란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동극 작품이 희곡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만 이 시기에 시대적이고 이념적인 방향성들이 워낙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20년대, 30년대의 작품에 비해서는 주제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움 많은 작품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연구자들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년이 되어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당연히 아동극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뭐 월북으로 인해서 명맥이 끊긴 작가들도 적지 않았고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전쟁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의 아동극은 상당 부분 쇠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사회를 재건하면서 학교 교육에서 많은 일들을 담당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아동극도 학교와 밀접한 관계를 갖기 시작합니다. 56년에 윤석중을 중심으로 새싹회가 만들어지면서 어린이 문화운동이 이제 다시 재개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교과서의 아동극 대본과 극화 형식을 활용한 내용들이 실리기 시작한 것도 이 50년대 중반 시기가 맞물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는가?
전후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그 시기에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사고관이라든가 체계 그리고 지식들을 전달하는데 아동극 형식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주요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도 국가와 사회가 아동극을 활용하고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네, 그래서 60년대 아동극은 교육체제와 교육기관, 그러니까 학교에 편입되어서 이어지게 됩니다. 61년에 주평이라는 인물을 주축으로 한국아동극협회가 활동을 왕성하게 벌이게 되고요. 여기에서 아동극 강습회, 전국 아동극 경연대회 같은 것들을 전개하면서 학교극, 그러니까 학교 단위의 학생들이 공연하는 그런 아동극이 왕성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학생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직접 무대에 서서 학교극이라는 기반 하에서 그리고 전국 아동극 경연대회 위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 것들이 많아진 한편으로는 이러한 움직임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이 배우들이 공연하는 전문 극단인 새들이 61년에 창단이 되어서 한 10년여간 안정적인 활동을 벌였다는 기록도 있다고 그렇게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손증상 선생님이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셨고요. 네. 한국 아동극 협회도 그렇고 교과서에 수록된 희곡들의 주류도 그렇고 극단 새들도 그렇고 이러한 모든 사건들에는 그 아동극 역사의 중심에 주평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짧게 다시 언급을 할 거라서 긴 설명 없이 이 인물이 60년대 아동극 활성화의 중심 인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현대극장, 민중광장 등의 성인극단이 아동극을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인상적이었던 아동극 경험으로 윤복희 씨가 출연했던 이제 피터팬 예를 드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이 작품도 방금 말씀드린 성인극의 아동극 공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 제가 숨이 가쁜데요. 연구를 이제 착수를 하고서 한 50편에서 70편 정도 되는 이 시기 연구 자료들을 막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기 계신 사회자 선생님께서 포럼에 손증상 선생님을 섭외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고 있는 자료의 한 30-40%가 손증상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이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문학 연구자들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진 자료들의 주요한 내용을 제가 이제 오류 없이 전달을 해드리면 좋겠다. 연구 보고서에도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고 이제는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발견한 쟁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어가려고 여기에 이제 손증상 선생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일단 20년대에서 70년대까지의 어린이 청소년극의 실천과 연구에서는 어떠한 쟁점이 있었을까?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쟁점은 제가 발견한 것은 여기에 있는 4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은 앞서 발표에서 이야기가 다루어졌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 근대 어린이 청소년극 역사에 산재한 어린이 배우 아동극과 학교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이제 어린이 청소년극 분야에서 어린이가 직접 배우로 출연하는 전문적인 공연 비중은 굉장히 거의 극히 낮죠. 상상해 보면은 저도 아이들이 무대에서 전문적으로 공연을 하고 뭐 관람료를 받고 한다고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전국 어린이 연극잔치라는 어린이들이 배우로서 무대에서는 큰 자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근대 아동극의 역사에서 살펴보면 손증상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직접 어린이들이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시대에 걸쳐서 쭉 계속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학예회극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학교극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그런 부분들의 비중이 큰데요. 물론 여기에 이제 주요 관객들은 학부모님들이 대다수겠죠. 그렇지만 새들이라는 극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린이 배우가 전문적으로 연습을 하고
그리고 뭐 국립극장에서 창단 공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새들의 창단 공연은. 그러한 사례들까지도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공연들에 대해서 그들이 과연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전문성 여부나 아니면 그러한 공연을 뭐라고 개념 정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개념 정의, 혹은 아니면 뭐 이러한 장르다, 이렇게 장르 구분 차원에서 논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 역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다음으로 쟁점이 될 만한 것으로 눈에 띈 것은 1960년대 아동극 부흥의 중심 인물인 주평에 대해서였습니다. 이분이 현재 근대 아동극에서 현재 어린이 청소년극으로 넘어오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에 60년대 아동극을 바라볼 때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저도 이제 예전에 공부할 때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비중에 비해서 이분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석사 논문 2개, 뭐 학술지 논문 3편 요 정도에서 다루고 있었는데, 이 논문들은 대부분 1960년대 아동극 부흥에 있어서 주평이라는 인물의 역할과 성취 중심으로 이분을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손증선 선생님의 논문에서 주평이라는 인물이 한국 아동극을 활성화시켰다는 그런 결과와는 별개로 그걸 이룰 수 있었던 과정은 어땠는가, 즉 이 인물이 60년대 아동극 분야에서 어떻게 권력을 획득하고 아동극의 중심에 설 수 있었는가,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아동극계를 재편했는가, 이러한 과정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를 제기를 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한 화답이 연구 논문 차원에서 활발히 지금 아직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게 21년도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후에 이제 한국 어린이 청소년극 역사 속에서 주평을 다룰 때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관점들이 생성될 수 있는 지점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발표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좀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대에서부터 70년대까지 연구를 보니까 상당수가 좀 문학 연구, 특히 아동 문학 연구의 하위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연구자들 대부분이 이제 국문학 전공자들이었고, 국문학 연구 베이스 위에서 문학사적인 맥락이나 아니면 작가론, 작품론을 통해서 이 시기 아동극을 바라본 사례가 많습니다. 아동문학 연구의 영향 하에서는 아동에 대한 관점, 주요 아동문학가들의 활동 사례, 이런 것들을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어린이 청소년극 연구 분야라는 것이 아직은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 경향을 어떤 부분에서 장점으로,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보완할 점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점이 있죠. 익숙한 이름인 방정환, 윤석중, 이원수 같은 사람들을 아동극 작가로서, 그리고 그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깊이 연구한 점이나, 월북한 아동극 작가인 송영, 신고송 등의 낯선 이름을 조명을 한 것은 이제 국문학 연구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구, 경북, 김해 혹은 또 만주까지 지역문학 연구 측면에서 아동극을 논의하고 있는 몇 편의 자료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문학 분야에서는 문학적 맥락 속에서 한국 사회와 문화에서 어린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함께 하고 있다는 점도 또 주요하게 참고하고 기댈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 경향 때문에 20년대에서 70년대 아동극이 실제로 어떻게 공연되었고, 또 연극으로서 사회의 어린이 관객에게 어떻게 향유되었는지, 연극적으로 어떤 특성이나 사회적인 맥락에 놓여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은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이제 초기에 공연과 관련한 자료가 극히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연구가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겠죠. 네. 한국 어린이 청소년극의 역사에 대해서 공연, 연극의 관점으로 좀 더 깊이 이제 들여다볼 점이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눈앞에 떠오른 숙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어린이 청소년극의 역사가 역사적, 사회적, 국가적 과제와 함께 서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한국 근현대사의 맥락 속에서 아동극을 그렇게 바라보는 건 굉장히 당연하겠죠. 그래서 왜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아동극을 보지? 라고 부당하게 생각했던 것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어린이 청소년극의 운명이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즉 어린이 청소년극은 작품 자체로서 이렇게 홀로 완결적으로 서기가 어렵고,
동시대 어린이 청소년극 관객과 상호작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창작물보다도 한층 더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관객인 어린이 역시도 그 위치가 사회 문화 제도에 대해서 다른 관객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다만 이런 관점으로 개별 작품이나 아동극 활동, 역사를 살펴봤을 때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역사 속의 아동극이 창작물로서 예술적으로 또 연극 미학적으로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는 가려지기가 십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동극에 대한 관점이 어떤 교육적인 목표, 어떤 시기의 용어로는 사회 계몽적인 목표를 우선하는 소위 목적극으로 취급되는 것이 좀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속에 놓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이제 어린이 청소년극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요. 이 분야의 예술성에 대해서 내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많은 갈등을 가지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아동극의 역사를 서술하고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국가적 과제를 어떻게 다루고 취급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현재의 내가 작업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작업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시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동시에 앞서 언급한 대로 어린이 청소년극의 그 운명이라고 말씀드린 특성인데 그걸 받아들여서 좀 의미 있는 관점을 세워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술 지향이 옳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고요. 역사 속에서 국가적 제도적 과제가 아동극에 어떻게 부여되고 아동극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냉철하고 좀 객관적으로 또 정확하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손준영 선생님 죄송합니다. 좀 비약일 수는 있겠는데요. 어제 연구팀 이제 준비회의를 손준영 선생님과 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이제 주관하시는 담당자이신데 이러한 견해를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쟁점이 현재적으로 좀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특히 이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 어린이 청소년극이 학교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연극놀이 활동도 마찬가지고 교육연극의 비중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국립극단도 국가 시스템 안에 놓여 있는 창작 제작 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린이 청소년극 분야의 국가의 지원이 또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한 점에서 역사 속에서 발견된 이 문제 제기를 어떻게 새롭게 이해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뭐 그 회의 자리에서나 오늘도 그 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역사의 흐름과 쟁점들이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라는 그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앞부분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80년대 이후 연구를 맡고 있는 강윤아라고 합니다. 제가 항상 뭔가 발표하거나 저는 연극원 강사이기도 하고요. 어디 가서 발표하거나 할 때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제 학생들이 오는 건데 오늘 아침에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 친구들이 왔는데 내가 더 이상 떨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근데 아까 너무 떨렸어요. 네, 그래서 안도했습니다. 여담이었습니다. 네, 먼저 제가 살펴본 연구에서 논의된 어린이 청소년극 현장의 쟁점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연구의 주제인 연구 동향의 쟁점과 그것이 어린이 청소년극 분야에서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진행된 연구에서 우리 현장의 쟁점들을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서 제가 이거 꼭 해야 되냐고 그랬는데 주최 측에서 포럼 취지상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쟁점들을 다 찾아봤고요. 어린이 청소년극 연구는 초보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구를 근거로 우리 분야 현실의 쟁점에 대해서 논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등장하고 거칠게나마 합의가 존재하는 사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개 80년대 초까지는 어린이 청소년극의 양적 성장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70년대에 많은 극단들이 아동극을 상업적 수단으로 본 결과 분야의 양적 팽창은 있었으나 상업적 성공에 치우친 나머지 아동극 분야가 혼란에 빠지는 현상이 8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90년대는 전문극단, 창작극, 해외 교류 등이 모두 증가하는 질적 성장의 시기입니다. 2000년 이후에 어린이 청소년 극과 관련해서는 내용과 형식의 다원화에 대한 논의가 존재합니다. 또한 많은 연구물에서는 아시테지와 공연예술축제가 아동극의 질적 향상과 성장의 동력이 되었고 시기마다 우리 분야의 정체성과 수준을 확인하는 장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테지를 중심으로 한 해외 교류가 우리 분야의 성장에서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초청작을 통해서 우리 분야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우리 작품들의 해외 진출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극의 수준을 확인하였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각 시대를 설명할 때 대표 극단과 대표 예술가들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수준이 있는 작업자들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구분하는 서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80년대의 경우 시민극장, 연우무대, 극단교실, 현대 앙상블 등을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는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이반, 김우옥, 유홍영, 김숙희, 김명곤, 송인현 등을 언급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성인극의 높은 수준을 의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지러운 아동극계의 수준 미달인 작업들을 배제하려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아동극 분야를 변호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작업과 예술가들을 구분해야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수준 낮은 작업들을 견제하는 데 써온 에너지를 수준 있는 보다 다양한 작업들을 포용하고 깊게 탐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극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제언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창작 희곡의 부재, 비평가의 부재, 전용극장의 설립, 전문극단 창단, 전문가 양성 등이 그것입니다. 이제 80년대 이후 아동극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연구 동향과 그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의 초점인데요. 저는 어린이 청소년극 연구자이고 어린이 청소년극 연구는 현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연구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이 제가 명분을 원래 좀 좋아하는데 기질적으로 이 말의 내용을 모르고 막연하게 여기 끌렸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국립에서 제안하신 연구가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 아동극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동극 연구를 제목이나 초록 정도는 보아서 알고 있었지만 연구 동향을 보기 위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읽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누굴 지원하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분야의 연구 범주를 보시면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학술지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다루는 연구 특성상 아동청소년극인 구 아동청소년극 포럼이죠. 그리고 성인극 전문지인 한국연극, 연극비평, 공연과 이론 등에 실린 글들은 필진들이 전문성이 있고 그리 아동극 사적으로 가치가 있음에도 연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연극원 아동청소년극 전공의 실천 기반 연구물들은 무엇보다도 어린이 청소년의 시선을 반영하고 있고 유일하게 일관된 학문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구물 수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개별 창작자의 실천과 밀착된 연구라는 고유성으로 인해서 별도로 다루고 본 논의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분야들 중에서 분야 전체를 다룬 연구, 그 밑에 실천 기반 연구를 제외하면 이렇게 보시기에는 굉장히 멀쩡해 보일 수 있는데 뚜껑을 열고 보면 범주별로 연구가 5편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개별 극단 연구의 경우 각각 현대극장, 학전, 사다리, 이야기꾼의 책공연을 다룬 연구가 전부입니다. 누가 누굴 지원하나 생각한 이유는 이러한 상황 때문입니다. 논문 하나하나 정독해 보니 어린이 청소년극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몇 안 되는 연구물 중 다수가 우리 분야의 역사와 현황과 나아갈 길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을 드러냅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준비 못한 얘기인데 지금 떠올랐는데요. 제 연구의 대상은 어린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어터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연극놀이, 교육 연극은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기운으로 느끼고 있어요. 몇몇 분들이 의문을 가지시는 걸. 그래서 미리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과거와 현재와 나아갈 길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 사실은 많은데 그조차도 몇 안 되지만 성인극에서 분야 전체의 역사와 현황과 나아갈 길을 동시에 다루는 연구가 몇 개나 될까요? 또한 독립된 어린이 청소년극학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연극 영화학, 연극학, 공연예술학, 문예창작학 등에서 각각의 학제가 제공하는 툴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양상이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 일관된 학문적 관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 어린이 청소년극 학에서는 어린이 혹은 청소년을 구성된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일례로 어린이 청소년을 발달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입장이 있다고 하면 논의의 출발선이 달라져서 대화가 어려워지는데 학제에 대해서 그런 입장 차이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데 우리의 경우 독립된 학문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 배경이나 연구 방법을 포함해서 연구의 조건에 대한 원칙이 없습니다. 아동극을 인접 학문의 렌즈로, 예를 들어 성인극의 렌즈로 연구하면 누락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21세기 아동극을 성인극의 다원화된 장르나 스타일에 견주어 분석해보는 것이 흥미로울 수는 있지만 결국 그러한 분석이 우리 관객인 어린이 청소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사유가 없으면 그것이 아동 청소년극학의 논의가 되기 어렵습니다. 성인극 비평가들이 우리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고마운 일이지만 비평에서 어린이 청소년의 시선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으면 아쉬움이 있고 혹은 성인극에서 훌륭한 아동 청소년극이라고 극찬해도 우리 관객들이 보기에 흥미가 없으면 여기서 우리 관객은 어린 관객인데요. 큰 의미가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편 연구에서 참고하는 논자의 많은 부분이 아동 청소년극 포럼임을 보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분야의 유일한 역사적 자료가 되었구나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연극과 교육 일에 전문지가 존재해온 것이 참 다행스럽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이 전문지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없이 그것을 인용하거나 정보를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에서 아동극의 현실 문제와 연구 문제가 잘 구분되지 못하고 현실 문제 너머로까지 연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학제가 없는 상태에서 연구가 여러 경로로 진행되고 연구의 엄밀성에도 편차가 있어서 선행 연구가 형식적인 경우도 있다 보니 서로의 이야기에 상호작용하며 담론을 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린이 청소년극학 담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야 전체를 다룬 논문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다시 역사 예를 들면 결과적으로 어린이 청소년극학에서는 역사를 다룬 한두 개의 성실한 논문이 있을 수 있지만 버젓한 역사 연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전 논문들을 읽으면서 궁금했습니다. 주요 시기마다 대표 극단으로 등장하는 그룹들은 어떻게 소위 캐논, 정전에 포함된 걸까? 저는 현장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 이해관계 전혀 없이 순수하게 연구자의 관점에서 일어났던 질문이고요. 연구의 연구 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모호한 경우들이 있어서 이러한 궁금함이 남았습니다. 우리 학문의 플랫폼이 생기고 다양한 관점이 충돌하면서 논쟁이 일어나야 제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한편 역사기술은 하나의 예이고 그 외에도 당연히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야에 독립된 학문, 학술지, 전문 연구자가 필요합니다. 급한 대로 이런 일은 한참 걸리죠. 항상 급한 대로 우선 구할 수 있는 공연 영상들을 디지털화하고 80년대 이후 소위 중흥기의 어른들이 아직 정정하실 때 구술 기록이라도 체계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100년을 돌아보고 내다보는 시점에서 이 사안만큼 중요한 쟁점이 있을까 싶습니다. 원래 연구소에서 이게 대중 강연이기 때문에 연구 얘기를 많이 하지 말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회의를 여러 번 하면서 어제 최종 그 발표문을 보고 가시더니 어젯밤에 연구소의 발표문을 공유해드렸는데 밤 11시 반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린이 청소년극 연구가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 제 경험을 토대로 소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조금 오글거리는데 사막에 있더라도 우리가 뭔가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은 그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주문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연구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이런 식의 어떤 행사들의 서사가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잠시 양심적으로 아, 여기에 내가 응해야 하나? 네, 근데 공부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자, 제가 한 연구들의 몇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어떤 다양성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그 우측의 사진은 제가 청소년일 때 교회에서 올린 뮤지컬 장면입니다. 왼쪽은 이제는 어른이 된 당시 청소년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기 연극 체험이 수십 년에 걸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텍스트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방희 사장님하고 김효옥 선생님께서 준비하면서 장충동 경동교회를 잠깐 얘기하셨는데 경동교회고요. 그 성인극에서도 청소년극에서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인데 그 축제의 메카가 지금은 여해문화공간 소극장으로 바뀐 원래 옥상이었어요. 근데 저 사진이 되게 귀한 사진인데 뚜껑이 덮이기 전에 찍은 하늘 사진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리고 정명호 선생님 사진이고요. 자, 왼쪽은 유럽 영유아극 예술가 10인에게 본인에게 영유아가 어떤 존재인지 인터뷰한 내용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유럽에서 영유아극의 종주국이라고 생각한 유럽에서조차 이 분야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존재했다고 하고요. 그랬다면 우리 현실에서는 그러한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야의 가치를 알리고자 기획한 연구입니다. 오른쪽은 다른 연구인데 네덜란드 영유아 댄스 시어터 장면인데 작품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연구 과정에서 안무가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교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간곡하게 우리 다음 작품 때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런 취급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연구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러니까 예술가하고 연구자 간의 어떤 시너지가 굉장히 큰 분야가 서구의 경우는 영유아극 분야라는 거.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분야의 특성상. 마지막은 두 사진은 이건 제가 2018년 폭염 때 한 달 동안 집에 갇혀 있다가 아 내가 뭔가 자연과 관련된 걸 하지 않으면은 뭔가 크게 벌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신비주의자인데 연구자지만 신비주의자인데 그때 베를린 자유대학에 이메일을 보내야겠다는 그런 강한 어떤 사인을 받고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 두 사진은 어린이를 위한 베를린의 자연공간들인데 자연의 퍼포먼스
퍼포먼스학의 관점에서 자연의 퍼포먼스에 어린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면서 자연과 어린이의 관계를 가서 탐색을 했고요. 이건 제가 말이 시가 되라고 얘기하는 건데 조만간 강원도 등의 자연에서 제가 국선도를 하는데 수련을 하면서 작품을 창작하고 작업에 담긴 자연을 어린 관객이 어떻게 감각하는지 보는 실험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실천 기반 연구가 되겠죠. 이 사례들은 저라는 연구자 개인의 관심을 담고 있지만 돌아보니 매번 연구를 할 때마다 저는 많은 어린이 청소년극 작업자들이 공유하는 어떤 태도에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가슴이 뛰는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네. 연구와 현장의 연계. 연구가 현장을 지원한다는 말의 의미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의 뜻은 연구가 제 기능을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언젠가 연구의 지형이 새로 써지면 위에서 이야기한 문제들이 자연히 해결되겠지요. 그때를 준비하며 연구소에서는 연구와 현장의 소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야의 과거 혹은 현재와 관련돼서 어떤 사안에 관심이 있으신지 설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설문 결과는 이번 연구의 기록으로 남기고 이후 연구 구상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돌아오는 주 안에 이메일을 드릴 예정이니 확인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